연산군 1기7권 연산 1년 7월 2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1495년 명홍치 8년 대간이 아뢰기를 노사신의 전을 서게한 일과 그 상수한 말의 간사한 정상은 신등이 이미 조목별로 열가하여 아뢰었으나 그 중에 가장 간사한 것은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에 대신에게 구원하시니 사신이 아뢰기를 간쟁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소서. 간신이 혹시 과격한 행동이 있더라도 역시 넉넉히 용납해 주셔야 합니다 하였는데, 지금 와선 도리어 대간을 잡아 가두는 것을 위단이라 하여 기뻐서 취하였으니 그 간사한 꾀는 추측해 알 수 없습니다. 대저 조종의 득실은 오직 대간이 말할 수 있고 홍문관은 고문하는 직임으로 역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문관이 어찌 언책을 맡은 대간과 같겠습니까? 대간으로 하여금 조정의 득실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임금이 들을 길이 없으니 나라 일이 장차 걸러질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다시 아뢰기를 사신이 대간을 잡아 가두는 것을 위단이라 하여 기뻐서 취하하였으니 이는 곧 저 이사가 독책을 권장한 술책인데 이와 같은 대간을 어떻게 조정해 둘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사신을 옳다고 보시고 또 조정의 공의도 수합하지 아니하시니 빨리 신등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홍문관의 사례기를 무릇 소소한 관리가 동료들 가운데 책망을 듣게 되면 서로 인피하여 용납이 잘 되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사신은 겸령 홍문관 경연 춘추 관사 이메리가 신등이 오늘날 이와 같이 공격하니 사신이 어찌 감히 신등의 장관이 될 수 있으며 신등이 어찌 다시 사신의 요속이 되겠습니까? 빨리 진퇴를 결정해 주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에 사방의 면박생이 방금 고개를 느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사신의 간사한 정상한 대간, 시종, 원상, 승지가 다 그 그름을 배척하는데도 전하께서 유독 결단을 내리시지 않으니 사방의 면박생이 어떻게 성감의 밝음을 알겠습니까? 무릇 처음 정사에 있어 한 번의 호령이라도 정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게 하여 사방의 먼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에 감복되게 해야 옳을 터인데, 지금 전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으니 신등은 통분하고 액석함을 애기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대간에게 정교하기를 물러가서 일 처리는 아니하고 반드시 수상을 주의해주고자 하니 경등의 마음에 편안한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나라를 그릇되게 하는 간신을 제거하게 되면 어찌 신등만의 마음만 편하리까? 온 나라 인심이 역시 다 만족하여 전하의 밝으심을 칭송할 것입니다 하고 홍문관에서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반드시 서로 용납되지 못할 것이니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나라를 그릇되게 하는 간신을 배척하기를 청하여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신등의 직을 갈아주시기를 청하여도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이 때문에 신등이 여러 날을 한문에 엎드렸으나 다만 전하에 윤호하지 않는다는 정교를 들었을 뿐이며 한갓 일만 패하게 되니 신등이 어찌 감히 치게 있으리까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홍문관 부제학 박철현 등이 상소하기를 공자가 노나라 사구가 되어 정사를 어지럽히는 대부 소정묘를 죽이면서 말하기를 심리가 패역하고 험하며 말이 거짓이면서 고변이 있고 그런 것을 순히 받아들여 번지르르하게 한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을지라도 군자의 배임을 면하지 못할 때인데 소정묘는 다 가지고 있다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사신도 역시 소정묘의 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신이 전하의 처음 정사에 당하여 간용을 부려 더욱 권세와 총애를 확고하게 하려고 먼저 간언을 받아들이시라는 말로써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를 시험하고 음으로 곱게 보일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오로지 영합하기를 일삼아 유생을 중한 죄로서 얽어매고 대간을 불경이라 모함하여 논쟁을 견제하여 돌이키지 않는 것을 반드시 이기려고만 한다 하고 목을 메어 옥에 가두는 것을 위단이라 하니 그 마음이 어찌 험하지 않으며 그 말이 역시 구변 좋지 않습니까? 그 정상이 이미 현저하며 대간이 그 간사함을 공박하고 시종이 그 악함을 배척하고
사관이 그 간활함을 탄핵하여 중론이 더 높고 물리가 비등한데도 바야흐로 그만스럽고 교만방자하여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아니하며 옛 말을 억지로 이용하여 그 그름을 꾸미고 대간의 논정을 누적된 패습이라고까지 하며 전하께서 시국을 전환시키셨다고 찬양하여 조정이 존엄하게 되었다고 이르니 이는 역시 그런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까? 사신과 소종묘가 세상은 다르지만 악은 마찬가지이니 비록 공자의 배임을 시행하지 않을지라도 어찌 그로 하여금 하루인 늘 조정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종께서 대간을 예우하시는 것을 하시고 시종을 총대하시고 유생을 육성하시어 직기를 배양하시고 허심탄회하여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대간 시종으로부터 태학생에 이르기까지 강직한 말과 가감한 간쟁을 않는 자가 없어 한 가지를 논하면 소장을 수십 번 올린 일이 있었고 한 사람을 탄핵하면서 열흘 내지 한 달을 두고 명령을 기다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상하가 한마음이어서 언로가 활짝 열리니 바른 사람은 그 뜻을 실행하고 간사한 신하는 그 술책을 쓰지 못하여 26년 동안 태평의 정치를 이룩하였으니 이는 사신이 몸소 경험하고 눈으로 보던 바입니다. 사신은 마땅히 성종께서 태평을 이룩하신 것으로서 전하를 보필해야 하는 것인데 도리어 누적된 패습이다 하고 전하로 하여금 제거하는 데 유의하시게 하려고 하니 과연 누적된 패습이라면 어째 성종의 세대에는 한마디 말도 미친 일이 없이 하필 오늘날을 기다렸겠습니까? 때를 따라서 돌아보고 바라보며 반복하는 것은 심히 충성하지 못합니다. 여로부터 대신이 그 임금에게 진언할 적에는 반드시 간쟁을 받아들이소서. 총명을 넓히소서 하는 반면에 간신히 그 임금을 우롱하는 자는 항상 언로가 두절된 틈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제 사신이 총명을 가리는 것으로 전하를 인도하고 대간을 협조하는 것으로 패습을 전환시킬 기회라고 하는데 급급하여 이것은 성종의 치법을 위반하고 후일의 난을 불러들이는 계제를 삼는 것이니 저를 위하는 개교는 교활하다 하겠지만 전하를 얻다 하신 임금으로 대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의 덕은 지극히 밝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지극히 밝음으로 간을 비추어 보면 온갖 사가 덮여지지 못하는 것이라 저 한나라 소재가 14세 때에 상관거의 간사한 것을 안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한매 전하의 지극히 밝으신 성감은 소재보다 높이 뛰어났으니 어찌하여 노사신의 간사스러움을 모르시리까마는 오히려 모르겠다고만 하시니 이 무슨 까닭입니까? 신등이 경연에서 가까이 모셨으니 전하께서 진실로 그 간사함을 모르시지 않을 터인데 특히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 간사스러움을 드러내어 말씀하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듣고서 혹시 전하의 의도가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이르기를 노사신이 크게 간사하다는 것은 분변하기 어렵지 않은데 전하께서 오히려 모르고 계신다 하여 전하의 천심을 엿보게 될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앉으신 자리는 바로 조종의 자리요. 전하께서 그늘이신 신면은 곧 조종의 신면입니다. 전하께서 춘추도 젊으신데 새로 보위에 오르셨으니 마땅히 조종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처지를 생각하여 처음 정사를 닦으시어 천명을 고정시키고 인심을 단결시켜야 할 것인데 곧 즉위하신 처음의 유생을 외지로 귀양 보내시고 대관을 옥에다 가두시고 직사의 기운을 좌절시키시어 간인의 마음을 고무시키시며 또 능히 밝게 처단하여 그 간사스러움을 꺾어버리지 못하시고 조종 이래 수백 년의 대업으로 하여금 장차 한 노관의 손에 무너지게 하여 신민에게 실망을 주려 하시니 어찌 종묘사직의 만세의 복이라 하리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다시 성념을 더하시어 괴히 처단하여 의심 마시고 먼 변방으로 내쫓아서 백성의 소망에 부응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26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중국 사신을 위하여 후원의 녹음대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26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노사신을 논하니 전교하기라 경등이 비록 노사신을 갈지
하려면 신등을 갈아달라고 하지만 정성을 가면 어느 자리에 두며 또 경들을 갈면 어느 자리에 두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사신의 간사한 정상은 신등이 말씀드릴 뿐 아니라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전에 대간을 갈 때에 이조판수와 병조판수가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였으니 그들도 사신을 미워함이 분명합니다. 사신이 어찌 이 말을 못 들었겠습니까만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위단이시다 또는 기뻐서 치아들인다 하고 또 상속까지 할 그 그름을 옳은 것으로 꾸미고 있으니 이 말이 행세하게 되는 날이면 나라를 망치는 화가 당장에 올 것입니다. 만약 명분을 바르게 하여 주의를 정한다면 사신을 처치할 곳이 어찌 없으리까만 사신을 옳다고 여기시면 당연히 신등의 직을 갈아주셔야 합니다. 그를 전리로 내치거나 배척하여 물리치시는 것은 오직 전하의 명령 여하에 달렸을 뿐인데 어찌 처치하기 어려움을 걱정하리까. 신등은 죽음이 있을 따름이 오며 감히 물러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27일 우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노사신을 논했으나 듣지 않으며 대사간 이감이 서게 하기를 신이 종기가 등에 났습니다만 마음이 종기에 있지 않고 선하께서 대간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심을 병으로 여기서 병을 참고 와서 감히 병중의 소해를 아뢰는 바입니다. 사관원으로 말하오면 간쟁하는 일을 제외하면 서경하는 한 가지 예일 뿐이오나 사무에서 이르렀으는 조정의 기강이 존재하는 곳이라 국가의 안락과 근심이 달렸으니 하루라도 일제히 출석하지 않으면 기강이 해이하며 백성의 원망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백성의 원망이 날로 일어나면 나라의 근본이 크게 흔들리고 기강이 날로 해이해지면 국가가 장차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오직 내간, 홍문관, 예문관에서만 말할 뿐 육조나 의정부에서는 한마디 말이 없으니 이는 모두 사신을 두려워하여 잠자코 말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야말로 진나라 조고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도 사람들이 감히 아니라고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은 통곡하는 바입니다. 전일에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사신이 말한 것은 곧와서 불가한 것이 없고 대간이 말한 것도 옳다고만 할 수 없으니 물러가서 생각해보라 하셨는데 이는 전하께서 인정으로 끌리시어 쾌단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대간이 스스로 바르다 하여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죄줄만 하다면 사신은 간사하고 아첨하여 전하를 그르쳤으니 역시 죄줄만 합니다. 대간이나 사신을 한꺼번에 죄를 주어 버리시면 조정으로 보아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면 대간이 상장하여 사직하기를. 대간이 국사를 담당하여 상명하신 임금을 미혹하고 그릇되게 하였는데 보잘것없는 신들이 언관의 자리에 대주하면서 천의를 돌려 산영을 없애려 하고 인심으로 하여금 울분을 품게 하여 하늘의 견책을 불러들였으니 그 죄는 벗어날 수 없는데 오히려 영화와 녹을 탐내어 일찌감치 물러날 줄을 모른다면 무사람의 노여움이 반드시 집중될 것이니 유독 신들만이 스스로 시비 소찬의 기롱을 받을 뿐 아니라 나라의 이로 인하여 날로 걸러질 것이 깊이 두렵습니다. 바라옵건대 성단은 빨리 신들을 파직시키소서 하니 복직하기를 명하였다. 대간이 부름을 받고 나아가 대궐 뜰에 서서 아뢰기를 대간이 국정을 맡고 있으나 능히 내쫓지 못하니 신들의 죄가 중한데 무슨 낯으로 취직하겠습니까 하니 듣지 아니하였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2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노사신 같은 간신을 끝내 만약 제가 하지 못한다면 신인들이 감히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금을 미혹하고 나라를 그르치게 이르면 그때에 제거해도 늦지 않다 하였다. 어스로 승정원에 내리기를 나는 나이 아직 어리고 또 일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예로부터 임금이 간언을 따르면 성스러워진다 하였다. 대간이 이와 같이 혹심한 도에 종일토록 뜰에 서서 각기 그 직책을 다하니 나는 그 성의를 아름답게 여기는 바다. 그러나 모든 사물을 전폐하고 열흘씩 한 달씩을 끄니 조정이 숙연하지 못하여 어찌 침식인들 편히 하겠느냐. 비록 세민의 일이라도 모름지기 원정을 따라서 정죄하기를 논하이 하는데 하물며 서정을 총리하는 스사님임 에리아. 정성의 본뜻은 너그러워야 할 뿐인데 여러 번 대간이 윤탁로에 대한
긴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논집을 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온당치 못하게 여겼는데 물음에 따라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바르고 또 고든 일인데 어찌 간사하다여 선뜻 악명을 가하겠느냐. 내 뜻은 비록 다른 재상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오히려 답답함을 풀어주고 싶은데 하물며 여러 대의 조정의 훈구의 대신이요 선왕의 부탁을 받은 큰 정승이리야. 나는 이미 원정을 참작하고 윤호하지 않는 것인데 대관과 시종이 여러 번 소장과 차자를 올리고 기의 허락을 얻겠다 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이 투정하는 것 같으니 이것이 어찌 조정의 채무이겠느냐. 세종조의 영의정 황희가 교화 고을 원에게 밭을 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들어 백료의 위에 둘 수 없다 하여 대관들이 논박하여 마지 아니하였으나 세종께서는 황희가 정사를 담당한 대신일 뿐더러 태종께서 신임하셨다 하여 마침내 윤호하지 않으셨으니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영의정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또한 조정의 공론을 듣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은 것은 의논하는 자가 각기 자기 의견을 말하면 참작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떳떳한 일인데 지금은 의논이 대강과 합치되지 아니하면 문득 논박하여 마침내 악명을 가하니 이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범범하게 의논하고 말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순수한 풍속이 아니니 원상 등은 내 뜻을 잘 알아서 조정을 엄숙하게 해서 화평을 이룩하도록 하라 하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옛 사람의 말에 미세할색에 방비하고 조정부터 막아야 한다 하였으니 임금을 미혹시키고 나라를 그르친 뒤에 구원하려 하면 역시 늦은 것입니다. 옛날 임금들도 역시 미세한 것을 미리 보고 장래를 생각하지 못하며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비록 이러하지만 반드시 위망의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며 오직 고식적인 것만 힘쓰며 능히 난망의 계제를 제거하지 못한다가 나라 일이 이미 잘못되어 어찌할 수 없게 된 뒤라야 깊이 스스로 뉘우치지만 아무리 서제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너 자신의 말을 전하께서 믿고 계시니 임금을 미혹시킨 것은 이미 징험이 되었습니다만 나라를 그르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미 임금의 총명을 미혹시켰으니 나라 일도 따라서 걸러질 것인데 지금 하교하시기를 임금을 미혹시키고 나라를 그르친 뒤에 제거해도 늦지 않다 하시니 신들이 전하에 이 하교를 듣자없고 통석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찌 신들만이 통석히 여기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이 역시 전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 통석히 여기지 않으시리까? 전하께서 어찌 수백 년의 조종의 대업을 보상에다 굳건히 매놓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경홀히 여기십니까? 마땅히 대간을 빨리 제거하시어 종묘 사직을 편안하게 하소서. 만약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신들이 결코 지게 머물러 있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면 승정원의 사례기를 근래에 대간이 논쟁하는 일로 하루나 이틀 만에 물러나기도 하고 혹은 열흘 만에 물러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처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무만 패할 뿐 아니라 조정도 안전되지 못할 것이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대간의 뜻을 살펴보면 다 스스로 직무를 그만두고야 말려 하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정부 6조의 자문에서 속히 결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들은 나의 뜻을 다 알면서 어찌하여 또한 이런 말로 아뢰는가 하며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사신의 파직을 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께서 빨리 결단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만약 사신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아뢰미 있는가? 사신은 선왕의 부탁을 받은 대신이요 또 그의 말은 시세를 살피고서 한 것인데 어찌 가비에 갈아낼 수 있겠는가? 하며 대간이 다시 서게 하기를 전하의 하교에 임금을 미혹하고 나라를 그르치게 되면 그때 가서 갈아도 늦지 않다 하셨는데 이 또한 위망을 부르는 말씀입니까? 전하께서 어찌 가벼이 말씀하십니까? 주역에 이르기를 서리를 받게 되면 장차 굳은 얼음이 올 것을 안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늘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해야 마침내 견고한 기반에 쓰게 된다 하였는데 이제 사신의 간사함이 이미 서리를 밟는 꼬투리를 만들었으니 굳은 얼음을 만들어낼 것은 형세로 보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위태롭지 않을까 하는 경계를 늘 갖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상의 안전한 토대를 얻으리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간신히 처음 악을 발할 적에는 대간을 시켜서 꺾어버려도 넉넉한데 그 악이 완성된 뒤에는 병력을 움직여도 오히려 부족하다 하였으니
사신이 지금 반드시 그 간산 싹을 옮으려고 하고 있으니 전하께서 만약 신들의 말을 들으신다면 이른바 옮기기 전에 꺾어버린다는 것이라. 누르기 쉽기가 마치 삭은 나무를 깎는 것과 같을 것이니 만약 그 권세가 자리 잡혀서 남을 위협하고 남을 복주는 것이 그 손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날이면 온 조정이 감히 누가 어떻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 전하께서 비록 병력을 움직이러 없애려고 하실지라도 누가 전하를 위하여 일어나겠습니까? 다행히 조종께서 엄으로 도우시어 신들의 입을 빌려 대관의 싹을 꺾어버리게 하셨으니 이 역시 종묘사직의 복입니다. 전하께서 경홀히 여기지 마소서. 옛날 당나라 현종이 장구령의 간함을 듣고 이 인보를 제거하였다면 어찌 천보의 난리가 있었겠으며 덕종이 육지의 말을 믿고 노기를 배척하였다면 어찌 건중의 화가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위에 말한 두 임금의 뉘우침을 어찌 면할 수 있으리까? 또 임금의 말씀은 입 밖에서 나오자마자 사가가 역사에 쓰고 신민들이 칭송하여 그 말의 불선에 따라 천리 밖의 사람이 향하고 배반하는 것이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이제부터 삼가셔서 이러한 말씀을 가비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또 아뢰기를 신들이 파직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취직하였으나 신들이 직에 있는 이상 사신을 제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들이 보건대 요즘 가뭄이 너무도 심하여 벼 곡식이 말라 죽었으니 불갑을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해야 하며 또 임금이 경연에 납시어 옛일을 강론하는 것은 좋은 일은 취하여 법을 삼고 좋지 못한 일은 경계를 삼으려는 것인데 더구나 성종께서 우리 동방의 성인으로 전하께서 친히 듣고 보신 바이니 취하여 법으로 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을사년에 홍문관에서 한재로 인하여 사람을 잘못 써서 그렇게 된다고 논하며 성종께서 모두 그 말을 들어서 도태시키셨고 개축년에 대간이 겨울철에 천둥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정부에 있는 나쁜 자를 제거하고자 하자고 정하며 성종께서 역시 다 들어주셨으니 전하께서도 빨리 노사신을 제거하시어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시고 민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경들이 나로 하여금 허물없게 하려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내가 듣지 않는 것도 경들이 역시 알면서 이처럼 농계하여 맞이하는 것이 옳은가 하였다. 서재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좌전의 장공 2년에 만약 일찌감치 서두르지 않으면 뒤에는 바로 배꼽을 씹는 격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주에 자기가 자기 배꼽을 씹을 수 없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하였다. 연산군 1기7년 산일년 7월 28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윤필상이 아뢰기를 엎드려 어스를 보으니 재상과 대간을 대우하시는 예가 지당한데 신이 어찌 감히 덧붙여 의논하리까? 그러나 오늘날의 형세를 살펴보면 형세가 반드시 서로 용납될 수 없어 끝내 안정될 리가 없으므로 신은 한밤중에 일어나 반복하여 생각하였으나 나이는 늙고 기운이 쇠하여 그 안정시킬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삼공이 소중하지만 대간도 소중하니 그 대우하는 도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대간이 두렵고 삼공이 에스케스가 아니라 대의로 헤아린다면 이처럼 중대한 일은 신하들로서 자의로 할 수 없는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성심으로 재량하소서 하고 신성서는 아뢰기를 이와 같이 대풀이 논박하고 있으니 끝내 안정될 리가 없습니다. 대간과 재상이 형세가 서로 용납되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성심으로 재량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1기 7고년 산일년 7월 28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옥에 갇힌 사람의 주여명을 빠짐없이 서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7고년 산일년 7월 2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선 최응현 사간 반우영 등이 아뢰기를 어제 내리신 하교에 낮의 긴데 밤까지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 나는 실로 마음이 아프게 생각한다 하셨는데 신들은 듣자오니 옛날 임금은 이른 새벽에 옷을 입고 늦은 저녁에 밥을 먹으며 밤중에는 자리에 앉고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성종조에도 대간이 밤을 새우며 계사한 일이 있었으며 또 일찍이 성 밖에 사는 대간이 밤에 일을 아뢰려 하며 성문을 닫지 말도록 명령하고 대궐로 들게 하였습니다.
애당초 신들이 농기할 때는 반드시 윤허하시리라 생각하였는데 지금 수십 일이 되어도 거절하시니 신들의 박절한 심정에 미쳐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아랠 것입니다. 어제 또 화교하시기를 노사신을 가지 못하는 것은 실로 내가 어질지 못한 까닭인데 경들이 어찌 반드시 어질지 못한 사람에게 굳이 아뢰느냐 하셨는데 신들은 왕의 말씀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종친이나 대신이 죄가 있을 때 전하께서 만약 재단하지 않으신다면 징치할 것이 없을 것이니 사신 같은 큰 간신은 전하께서 마땅히 빨리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는 실로 국가의 위망이 관계되는 바이기 때문에 신들은 비루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루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경들이 여러 나라 두고 뜰 앞에 서 있으니 나는 실로 미안하다. 그러나 저기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탁을 받은 대신을 말 한마디의 실수로서 내쫓는다면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령이 나를 옳다 하시겠느냐. 대신들도 또한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부디 이런 뜻으로 홍문관에도 알려라 하매 응연등이 다시 아뢰기를 사신의 죄는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것이니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령이 반드시 배척하지 않는 것을 그르게 여기실 것입니다. 사신의 간사함은 대신들만이 알 뿐 아니라 조정에 있는 신하는 누구인들 욕을 퍼붓지 않으리이까. 이제 비록 내쫓는다 하더라도 대신이 어찌 전하를 믿지 않으리이까. 모두 전하의 명성하심을 담복하며 마음에 매우 시원하게 여길 것이니 사신의 죄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음에 다시 아뢰기를 사신이 종묘사직에 득취하였으므로 전하께서 마음대로 버려둘 수 없으니 옛날 순임금이 사형을 죄 주듯이 하여 귀양 보내고 죽이고 하는 영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간사하고 아첨하는 신하들이 조정에 발을 붙이게 될 것이오니 청하되 의심 마시고 쾌히 처단하소서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아이고 대단다 진짜.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2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교하기를 가뭄이 너무 혹심하니 감선하고 술을 금하고 사면령을 반포하는 것이 옳겠다 하니 원상 연필상 승지 권경우 등이 아뢰기를 지금 비록 한제 때문에 사면령을 시행하도록 지난 12월에 두 번 대사가 있었고 또 올해 또 대사가 있었는데 이제 또 사면을 하게 되면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면이란 양민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소인들의 다행이다 하였으니 무슨 죄 있는 사람을 적어서 그 경중을 가려서 용서할 만한 자에게만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역시 서원왕조에서 행하던 일입니다. 아니 듣지 않고 그대로 중에 사면령을 반포하기를 나는 덕이 부족한 자격으로 대업을 계승하였으니 혹시 하늘의 뜻에 믿음을 주지 못할까 하여 늘 경계하고 두려운 생각을 품었었다. 이해 봄 여름철에는 우택이 때를 맞춰 내려서 온갖 곡식이 잘 자라 풍년이 될 가망이 있다고 여기며 온 나라가 기뻐했는데 벼가 패기도 전에 한재가 들어서 수십일을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장차 말라 타게 되었으니 하늘의 견책이 어찌 까닭없이 내리겠는가. 이것은 비록 과인의 부득한 소치로 불러들인 것이지만 송옥의 사이에 혹시 잘못 다루어서 억울한 사실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본월 29일 새벽 이전에 강도나 절도와 사죄와 강상에 관계된 죄와 장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건 안 되었건 이미 결정되었건 안 되었건 모두 용사에 면제시키며 뇌우의 은택이 내리게 하여 천지의 화기를 맞아들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제 비가 내렸으니 검주령을 파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함께 노사신의 주의를 극렬하게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노사신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임금의 이목이 되어 무례한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내가 어린 임금이라 하여 그런 것임에 틀림없거니와 경등이 여러모로 논계하더라도 내가 끝내 듣지 않겠다 하매 대간이 사직하고 물러갔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슴시의 종 막대기 간부의 꼬임에 속아서 어린애를 우물에 던졌으니 정상이 매우 잔인하다. 살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용서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성정훈의 사례기를 비가 헛적기 왔으니 반찬을 줄이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3일 개측 두 번째 기사 대간에게 복직을 명하였으나 또 사직하고 물러갔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사무부에서 근무하는 정진 등 18인을 놓아주라 함에 원상 윤필상과 성지들이 첨계하기를 정진 등은 국상의 졸국 전에 기생을 데리고 잔치하며 놀며 낚시질까지 하여 주의가 강상에 관계되므로 사면해주는 예의에 들지 못하오니 끝까지 국문화의 통렬히 응징하여 후인들을 깨우치소서니 전교하기를 애매하다고 생각되어 버려둔 것인데 그렇다면 놓아주지 말라 하였다. 또 아래기를 대간의 형세가 끝내 스스로 물러설 리 없으니 스상의 거취도 가벼운 일이 아니어서 신하가 마음대로 아래릴 리 아니었고 전하께서 결단하시게 달렸을 뿐입니다. 지금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니 외방에서 듣는 사람들이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신들의 마음에도 미안하온데 더구나 전하께서 대간을 응대할 때에야 어찌 생각이 불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간의 말은 죄질 수 없는데 옛날부터 간쟁을 오래 함이 오늘처럼 심한 적이 없었으니 신들은 어찌 처리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결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만일 까닭없이 상공을 가두는 것을 임금의 미덕으로 여긴다면 가는 것이야 무엇이 어려우랴 하매 필상이 또 아뢰기를 삼공의 거취를 가비할 수 없으니 채직하고 앉는 것은 신하로서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공은 원래 중대하고 대간 역시 임금의 이목이니 오직 그 일의 경중을 헤아려서 전하께서 명령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대간을 관리한다 하며 필상이 또 아뢰기를 그래서 참으로 공론의 결단이 어려운 것입니다. 상교는 본디 당연하오나 대간의 뜻을 보면 반드시 취직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갈더라도 다음에 들어올 대간인들 어찌 가능하지 않고 물러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정이 오래도록 안정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노사신의 말은 실속의 패단을 보고 말한 것인데 대간이 그것을 간사하다고 지목하였거니와 만일 대간의 말에 따라 채직한다면 사신은 종일토록 간사하다는 이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오늘에 와서 선대 조정에 공있고 오랜 신하에게 악명을 쓰게 하랴. 그렇다. 사신은 결코 채직시킬 수 없다. 대간이 나의 신하이기를 바란다면 어찌 나의 말을 듣지 않으랴. 속히 취직하게 하라 하였다. 대간이 소명을 받고 아뢰기를 신들이 사신을 대간이라 지목한 것은 풍문으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사신의 상소와 서계를 보면 낱낱이 모두가 간사한 말입니다. 신등이 비록 못났으나 성명의 시대에 태어났었지 밑에서 노력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간이 나란 일을 맡았는데 제가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임금의 명령만 그저 따라 구차스럽게 취직하면 이것은 나라의 공기를 더럽혀서 조정이 존엄하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만일 신들의 말을 의심하신다면 사신의 계사를 사신 및 신들에게 보여 그 시비를 가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신의 정상을 알 수 있고 신들의 말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신이 직임에 있다면 신들은 결코 취직할 수 없습니다. 아니 들어주지 않았다. 홍문관에서 서게 하기를 신등이 요즘 사신의 죄를 논하고 전하의 찬축하라는 명을 기다리고 있사온데 지금 벌써 수십일이 지나도록 결단하지 않으시니 오나라 신민이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신 자신이 큰 줄을 거치셔서 세상 공론에 버림을 받았는데도 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오만스럽게 제가 옳은 척하면서 법과 임금을 업신여기고 권세의 어느 나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럴까 걱정하고 물러가기를 어렵게 여기는 비루한 자입니다. 전하께서는 결코 대신으로 대접하여 법을 어기면서 덮어둘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대간이 대궐 문 밖에 엎드려 간쟁한 지 달포나 되니 공사가 밀리고 인심이 분울해 합니다. 속히 법으로 처단하여 대간이 그 직책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조정이 편안하지 못한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그러나 죄 없는 대신을 대간이 간사하다고 지목하는데 만일 그 말을 들어주기로 한다면 어찌 사신 한 사람만이랴. 뒤에 들어오는 재상도 한마디의 실언만 있으면 모두 간사하다고 지목하여 공격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조정의 일은 모두 대간에 농락하는 바가 될 것인데 재상된 사람이 누가 안심할 수 있으랴. 이것이 내가 들어주지 않는 이유이다. 그대들은 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아직도 말을 그만두지 않는가 하며 헌문관에서 또 서게 하기를
사신이 과연 죄가 없는데도 대가는 말 때문에 죄를 준다면 정말 상교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사신의 대사가는 조정에서 함께 논박하는 것이 없지 대간의 사사의 논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원래 대간의 의논을 기다릴 것 없이 배출하셔야 할 것인데 하물며 대간이 공론으로 뜰에 서서 논쟁을 계속함이래니까. 전하께서 사신을 죄주는 것은 대간의 말 때문이 아니라 공론을 조차 그 죄인을 죄주는 것입니다. 사신이 말한 것은 정부에 간사한 자도 말한 일이 없는 것이니 뒤에 들어올 사람으로 어찌 다시 이런 자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런 일이 있어서 대간이 말한다면 열이면 열 다 죄주더라도 이것은 공론을 줬는 것이니 결코 권세가 대간에게 돌아갈 리가 없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이렇게 하교하시고 사신의 간삼을 하시지 못한다면 사신의 말이 이를 그르칠 것이 깊이 두렵사오니 공론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5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아뢰기를 노사신이 조정에 넣은 지 40년은에 그 간삼을 조정에서 몰랐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평생에 숨겼던 간삼이 오늘날에 와서 다 드러난 것입니다. 빨리 물리쳐 내쫓아야 할 따름인데 전하께서 무엇을 여기에 의심을 두십니까? 만일 한번 물리친다면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괴히 여길 것이요 중에 듣는 자도 그 누가 대신을 갑자기 물리친다고 하겠습니까? 신들이 지위에 있는다면 사신을 결코 물리치지 않을 수 없사오며 사신이 물리치지 않는다면 신들이 결코 직무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의정부는 엄량을 다스리고 백관은 바로잡으며 대관은 백관을 규찰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백관의 그런 것은 대관이 탄핵하거니와 만일 대간이 그러다면 의정이 아니면 누가 바로잡으랴. 사신이 대간의 패단을 보고서 바로잡으려 한 것인데 경들이 그것마저 그러다고 하니 이것이 옳은가? 또 대간만이 조선의 신하가 아닌가? 하매 대간이 아뢰기를 대간은 말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만일 녹이나 타고 몸이나 버치고 있으면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간의 주인이 전하께서는 내치셔야 할 것이며 재상도 죄 주기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의 대간들은 면들에서 임금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고집하여 마음을 돌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곧 그 직책을 다한 것인데 사신은 대간들을 가둔 것을 위험 있게 결단한 것이라 여기고 기뻐하니 이것은 다름 아니라 대간의 입을 막게 하고 죄의 간사를 부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니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들이 조선의 신하가 아니면 어찌 구태여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조선의 신하이기 때문에 조선의 종사의 안위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애쓰는 것입니다. 아니 선교하기를 만일 경들의 말을 따르면 사신이 간사하다는 이름은 만세에 벗어나지 못한다 하며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사신이 대신이라고 하여 대간의 이름을 들을까 두려워하시는데 이것은 인후함은 남고 강단이 부족한 것이니 임금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한성대는 조정에 임하여 생각이 깊고 침묵해서 임금의 품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봉이 정사를 잡게 되면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모두 간신이라고 지목하였으나 성제만은 봉이 훈축의 대신이라 하여 우유부단하니 왕봉의 당이 조정에 벌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흠, 공영 등의 무리가 서로들 칭찬하여 이윤과 주공의 충성을 다한다고 하니 성제가 의심치 않고 믿었다가 끝내 왕씨의 화를 이루고 한나라가 드디어 쇠해졌는데 이것은 전하께서 아시는 바입니다. 지금 사신의 간사함이 왕봉보다도 더하기 때문에 조정의 신하들이 논쟁하는 것인데 전하께서 우유부단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만일 일찍 결단하지 않으시면 한나라와 같은 화를 입을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화란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신들의 말을 채용하지 않을 것을 물리 뉘우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빨리 강단하소서 하니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일은 8월 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노사신의 일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나를 걸주 유왕 여왕 원제에 비하기도 하나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대간이 사개하기를 신들이 감히 성덕을 걸주 유왕 여왕 원제에 비한 것이 아니었고 만일 사신을 제가 하지 않아서 그 술법에 행하지면 걸주 유왕 여왕 원제의 화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컨대 신들의 말을 그러다 마시고 도의에 의하여 생각해 보시오.
만약 도에 맞지 않는다면 신들의 주의를 다스려 주시고 과연 도에 맞는다면 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전하의 생각에는 반드시 내가 걸주 유왕 요왕 원제 가지 않으니 대간이 있다 한들 나를 어찌하랴고 하실 것입니다마는 신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순 임금은 큰 성인이어서 사형이더라도 근심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반드시 그들을 찬축 분산시킨 후에야 천하가 다 복종하였습니다. 나라를 그르치는 이런 간사한 놀이들은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스스로 내가 분명히 그 간사한 것을 안다고 하지만 예전부터 간인의 술법은 능히 임금을 차츰차츰 그 가운데로 끌어들이되 자신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사신의 죄는 사형과 같은 것이 아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아뢰기를 정승조가 정조사가 되었습니다. 무릇 중국 서울에 들어가는 자는 장사꾼을 데리고 가는 것도 그만인데 어찌 탐호한 자를 사주로 삼았어야 되겠습니까? 또 이병정은 탐호한 인물인데 절도사가 되고 신공은 판관이 되었다가 개만하지 않았는데 경력을 제수하였으니 모두 개정하여 주소서니 모두 개찰하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1일 8권 연산 1년 8월 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서게 하기를 임금이 말을 듣고 이 일에 응할 때는 먼저 가는 말을 받아들이는 터전을 마련한 외야 사사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서 시비를 분변하기 쉬우며 먼저 본연의 권도를 바로 한 후에야 경중이 적당하게 되어 장단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사신을 두둔하려 하시니 이 마음이 주장이 되어 근본이 이미 말지 못하고 권도가 이미 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여 시를 비라 하고 비를 시라 하며 경중을 알지 못하여 경을 중이라 하고 중을 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주인으로 삼고 임금은 한 마음을 주인으로 삼는 것인데 임금의 마음이 이러하면 만민이 어디에 의지할 것입니까? 맹자는 이르기를 사람 잘못쓰면 나무랄 것이 못되며 정사의 과오를 헐뜯을 것이 못된다. 대인이어야만 능히 임금의 마음을 그른 것을 바를 수 있다. 임금이 바르면 바르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능히 마음을 바르게 하여 말을 듣고 이 일에 응하는데 하나도 과실이 없다면 비록 사신 같은 대간의 무리가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나의 마음의 권도에 스스로 규제하게 되어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 사흉이 순 임금에게 화사가 태공에게 당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신들이 전하를 위하여 매우 두렵게 여기는 것은 춘추가 젊으시어 학문이 아직 넓지 못하고 인정과 물태가 아직도 다 알지 못하시니 말의 시비와 일의 경중을 한결같이 생각대로만 하시고 이처럼 헤아리시지 않는다면 간웅의 속임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는 걸주 유여의 일을 듣기 싫어하시니 신들의 의욕이 더욱 심합니다. 예로부터 임금은 아첨하는 것을 기뻐하고 바른 것을 싫어하여 걸주에 비교하면 성내고 요순에 비교하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러간사한 무리가 함께 일어나 다투고 아첨하며 임금이 또한 요순으로 자처하여 이미 걸주의 지경에 빠져 있음을 모르니 이것은 어지러운 시대 어두운 임금이 하는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경솔하게 이런 말씀을 내십니까? 천하 사람들 중에는 간사한 무리가 많아 항상 임금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점을 엿보다가 교묘하게 거기에 맞추는 것인데 한번 그 틈에 끼어들게 되면 그만 그들에게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새로 왕에 나아가신 초기에 있어서 아랫사람으로서 전하를 엿보는 자가 어찌 반드시 없을 것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 마음의 근원을 맑게 하지 않고 곤도를 바로잡지 않으시어 마을의 시비를 가리지 못해서 공손한 것만 기뻐하시며 일의 경중을 헤아리지 못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만 힘쓰신다며 전하께서 비록 요순의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걸주의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니 깊이 생각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전평우진 원조신 탕정 소필홍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다. 원조신 탄정 소필홍은 원은 성이며 조신이란 우리나라에서 벼슬 준 사람에 대한 호칭이고 탄정 소필은 일본의 벼슬이며 홍은 이름이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8일 무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노사시 논란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어 아래기를 10일에 친히 모 화관에 납시어 중국 사신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무예를 구경하실 터인데 전하께서는 바야흐로 3년 상중에 계시오니 중국 사신이 청이더라도 임시 변동의 말씀으로 그만두셔야 할 것입니다. 성중조의 중국 사신 정동이 역시 모화관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려 하였으되 친히 납시지 않고 관원만을 명하여 보냈으니 이 또한 오늘의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또 그늘 날씨가 좀 서늘하고 상의 건강도 좋으신데 이제 산능의 일이 끝났지만 아직 내내 가뵙지 못하셨으니 영사 전에도 오래도록 친히 제사드리지 못하였으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능에 가뵙는 일과 상망에 전드리는 일을 빨리 거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능에 가베는 일은 내 얼굴 불스름에 굳은 지물이 항상 흘러서 불결한 듯하므로 못 간 것인데 그늘 날씨도 좀 서늘하니 경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래 행하려고 하고 있었다. 모화관에서의 초청 잔치에는 내가 놀이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중국 사신을 위해서이니 내 생각으로는 무방하다고 여긴다 하고 또 원상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이 모화관에서의 초청 잔치를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중국 사신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하며 윤필상이 아래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3년상 안에도 무예를 사유한 전례가 있으니 신의 생각은 무방하다고 여깁니다. 아니 대간이 다시 아래기를 만일 성안의 두 궁궐에서 초청하여 잔치를 베푼다면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런 놀이하는 일 같은 것은 임시 변통한 말씀으로 대답하기를 바야흐로 3년상 중에 있으니 마음이 미안하다고 한다면 저들도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늘 김보의 사람됨을 보니 매우 간율한 자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즐겁다고 하더라 중국에 돌아가서는 도리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김보는 그러다고 하지 않더라도 만일 중국에 가서 말을 한다면 듣는 자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듣자오니 어제 잔치에 중국 사신이 전하를 모시고 추원을 두루 구경하였다고 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저들이 청한다 하더라도 상중이라고 사양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여길 것이라고 봅니다. 하니 원상과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3년 상중에는 연양 같은 일은 부득이한 것이다. 지금 연양하는 일을 폐하지 않은 것은 황제의 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며 중국 사신이 모두 공부 사람이지만 이렇게 존대하는 것도 황제의 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또 대간이 후원을 두루 구경시킨 것을 가지고 불가하다고 하지만 함께 연양하다고 후원을 구경하자고 하는데 지척지간에서 무슨 말로 거절하겠는가? 또 무엇으로 중국 사신이 간요람을 하는가? 이것은 황제를 공격하지 않아 그러는 것이다. 내가 공문하려 한다 하고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이를 모르는 대간으로서 어질지 못한 임금을 만나 죄 없는 대신을 공격하여 여러 날 동안 상지하니 이를 접어두고 보지 않아 조정이 해이하여졌다. 내 생각으로는 국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이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제 경들을 퇴직시킨다. 하고 또 승정원의 전개하기를 지금 대간들이 사리를 물고 대체의 어둠으로 퇴직시키는 것이니 이대로 이조에서 대간들을 의망할 때는 모름지기 사리와 대체를 잘 아는 자를 택차하라 하였다. 윤필상이 승정원과 함께 하리기를 간율하다는 말은 과연 실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을 욕하는 자들이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 마음대로 욕설 하고 헐뜯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입니다. 지금 대간이 졸지에 말한 것이니 무슨 딴 뜻이 있었겠습니까? 구문하지 마소서. 또 지금 대간을 채직한다 하더라도 후에 대간이 된 자인들 어찌 말하지 않겠습니까? 채직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원상은 이 나라의 풍속이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아래에 있는 자가 모두 윗사람을 능멸하게 되면 반드시 악명까지 붙이게 되는 것이다. 지난번 보잘것없는 선비가 경을 지목하여 간귀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될 말인가? 중국 사신이 친히 황제의 명을 받들고 왔는데 대간이 경솔하게 간율이라고 말하니 불경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원상이 무슨 마음으로 논대하지 말라고 청했는데 다시 묻는다. 하며 원상과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들이 다른 뜻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만일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해서 공문한다면 말이 서로 전하해지는 사이에 중국 사신이 들게 될까 염려되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을 욕하고 헐뜯었기 때문에 죄주는 일이나 하면 중국 사신이 듣는다 하더라도 어째서 성내겠는가? 내 반드시 공문하리라 하며 원상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그들이 실현했기 때문에 주의를 다스리는 것이라면 중국 사신이 듣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성으로 대국을 섬겨왔는데 이 말이 중국 조정에 전하해지면 우리나라 풍속을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신이 대간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사체가 그러므로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연향은 모두 중국 황제의 명을 공경해서 하는 것이다. 대간이 여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이미 옳지 못한데 문득 중국 사신을 간율이라고 지적하니 내가 지금 곧 국문하려 하였지만 경들의 말이 이치가 있으니 사신이 돌아간 뒤에 국문하겠다. 대간이 국문을 받으면 어찌 다시 거지게 있겠는가? 괜찮은 것이 옳겠다 하였다. 영사전은 패비 윤씨의 사당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8일 무온 두 번째 기사. 선릉 수릉간 박안성이 치게 하기를 상망제 집사들의 공개에 고기를 쓰기 때문에 혹 닭을 잡고 혹은 철렵하여 냄새가 제실 부엌에 풍기니 이제부터는 제관은 순전히 소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8일 무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대산 최응년, 대사관 이감, 사관 반우영, 집이 이수원, 장영민이, 강경서, 지평 권유, 남세주, 헌납 최색을 정한 홍경창과 임유경이 중국 사신 김보를 간율이라고 지목하여 조사를 업신여겼으니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추국하고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9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우승지 구치곤이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고 환기하기를. 상사가 통사 서균에게 묻기를 전하께서 다시 우리들을 보시겠소 하며 균이 어찌 다시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니 상사가 만일 우리들을 보신다면 어느 곳에서 하시겠소 하며 균이 양궁에서는 이미 보았으니 모화관에서 무예를 시험하면서 구경하시기를 청할 것입니다. 아니 상사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복중이라 성 밖에 나오실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무예놀이를 구경하는 것이 구경하는 일이메리까 우리들도 갈 수 없소 하매 균이 말하기를 전일 후원에서 활숨에 구경하였으니 무슨 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상사가 전일은 전하의 궁을 걸 아니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소 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동부승지 송지를 보내 중국 사신에게 가서 말하되 대인이 무예를 보시려 하기 때문에 명일 모화관의 기구를 차리고 구경하기를 청한다 하고 두 사신이 만일 지금 상중에 계시니 불가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원래 무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상중에 있을지라도 무예의 일은 폐지한 적이 없으니 대인은 사양치 말라고 제3 간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승정원의 사르기를 무예의 일이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폐지하지 않는 바이지만 저들이 만약 복중임을 말한다면 역시 억지로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상중에 있을지라도 무예의 일을 폐지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전례이며 또 중국 사신이 구경하려고 한다면 내 생각으로 무방하다고 본다. 만일 곱게 하려 한다면 무슨 일인들 할 수 있으리야 하였다. 성질이 환개하기를 신이 상교대로 말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임금은 평시에 있었어도 교회에 나갈 놀 수 없는데 하물며 복중에 이런 놀이를 함에리야. 만일 전하께서 나오시지 않고 우리들만 나가 놀라고 하신다면 가서 구경하겠소 하므로 신들이 말하기를 대인이 홀로 가신다면 전하께서 어찌 안심하고 궁중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며 제3 요청하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대인이 만일 교회에 임을거린다면 전하께서 경회로에서 만나기를 바라십니다. 아니 상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가겠소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부사에게 말하기를 부사는 말하기를 하필 교회에 애써라면 라야만 하오 전하께서 쓰고로 오실까 염려되어 하였으며 또 상사는 사사의 서균에게 이야기를 당신네 나라에는 간관이 없소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애를 위해서 초청하는 잔치를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9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원상 신승선이 아뢰기를 대간이 좀 지나친 말이 있더라도 이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전일 정동이 왔을 때에는 간율이라고 일컬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나쁜 말과 욕설이 입에서 떠날 사이가 없으니 말의 실수로 대간을 잡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음식상을 의정부 중헌부에 하사하시고 또 선원을 하사하시기도 하였는데 이제 국상을 당한 때이니 마음에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사람이 남의 종을 때리고 싶어도 감히 못하는 것은 그 주인을 존경하여서이다.
속담에 이른바 쥐를 때리려 하면서 그 그릇을 조심하여 못한다는 것이다. 황제의 명을 받은 자를 문득 간율이라 하니 이것은 중국 황제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정동이 왔을 때에도 욕설 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이런 풍속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대간이라고 하여 임금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재상에게 작은 실수가 있어도 대간이 공격으로 이를 삼아서 상습이 될 것이니 안 될 일이다. 이것은 모름지기 통렬히 징계하여 후인들을 깨우쳐 주어야 하겠다. 또 음식과 술을 하사한 것은 나의 생각으로는 무방하다고 본다 하며 승선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조하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를 대간이 간율이라 한 말은 실로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어서이겠습니까? 만일 죄 주신다면 신은 후일 이일을 가난하는 자가 반드시 생각하는 바를 다 말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대간의 대접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임금이 대간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위엄과 권세가 대간에게만 있고 임금에게 없는 것이니 이러고서 무슨 기강이 있겠는가? 그대들은 반드시 나라를 어린 임금이라 이런 말을 한 것이리라. 그대들이 대간의 대접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주기에 있다면 대간이라고 칭하겠지만 지금은 퇴직이 되었으니 어찌 다시 대간이라고 할 수 있으랴 하였다. 연산군 일기 8권 연산 1년 8월 9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뢰기를 옛날 임금은 양음 3년간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후세에 와서는 때가 다르고 일이 달라져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상견을 일찍이 폐지한 적이 없었으니 놀이하고 구경하는 등의 일은 본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하께서 중국 사신을 맞이해 무예를 시험하려 하시니 대간이 말하는 것은 옳은 일인데 대간을 국문하라고 명하시니 신등의 놀라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일 정등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모두 보잘것없는 소인이라고 했으며 애박이 오게 되었으는 제 스스로 깨끗한 자감으로 자문을 요동으로 보내어야 할 때 보내려 할 때 성종이 조정에 의논하였는데 온 조정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성종께서 하교하시기를 참사하는 사람은 한이 없어 사방이 나라를 교란시킨다고 하는데 박이 돌아가서 만일 중국 조정에 참수하여 일을 만든다면 교란의 화가 두렵다 하셨습니다. 성종께서도 참수하는 사람은 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간율하다 한 것보다 더욱 심한 것입니다. 태종조의 중국 사신 황음이 제주에서 구리불상을 구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먼저 구리불상에 절한 후에 예식을 행하게 하며 하륜 이 영무가 아뢰기를 어의무상한 사실은 전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니 곤도를 쫓아 불상을 배려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때 임금께서 탄식하며 이르시기를 나의 여러 신하 중에 한 사람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 엄을 이렇게 두려워하니 과연 임금의 어려움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였습니다. 거기서 말한 바 무상이란 말은 간율보다 더 심한 것이지만 태종께서 그것을 그르게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엄을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국문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대간을 구제하였다는 이름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다시 하려기를 지금 상교를 듣자오니 항공하옵기 그지없습니다. 누가 남을 제 몸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신등이 제 몸도 돌보지 못하는데 더구나 대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신하로서 임금에게 말씀드리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상을 주어 가면 말을 하게 하더라도 감히 다 말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임금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직 대간입니다. 그런데 죄를 준다면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꺼릴 것이므로 대간이 말하지 않고 시종이 말하지 않으면 상하가 막혀서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니 국사가 걸려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듣자오니 중국 사신이 복중에 나아가 노는 것이 불가하다여 무화관 잔치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말이 역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벌써 저들에게 욕을 보신 것입니다. 당시에 만일 대간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찌 이런 욕이 있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저들에게 욕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는 바로 어린애와 말하는 것과 같다. 중국 사신이 처음에 활 쏘는 것을 모화관에서 구경하고 싶다 하므로 내가 중국 사신을 위하여 그대로 하려 하였던 것인데 저들이 도리어 사양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한 것이니 이것이 무슨 욕본 것이랴. 대간이 죄가 있으므로 내가 죄주려 하는 것인데 그대들이 감히 이렇게 말하니 나는 이는 무슨 뜻인지 묻는다 하며 또 아뢰기를
신들이 어찌 몸을 돌보지 않고 대간을 구제하려 하겠습니까? 대간이 이렇게 아린 까닭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께서 허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신들이 아뢰는 의사도 역시 여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일 대간이 말하지 않는다면 나의 과실을 어떻게 들을 수 있으랴. 그대들이 말이 과연 옳다. 그러나 대간이 실현하는 죄는 응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들은 언로가 막힐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실현한 사람을 죄주는데 어찌 막히게까지 되랴. 만일 곧은 말하기를 모초와 같이 하는 자라면 부울이 앞에 있더라도 역시 할 말은 다 할 것이다 하며 또 아뢰기를. 과연 상교와 같이 곧은 신하라면 포악하기 시왕 같고 무도하기 걸쭉하더라도 모초 같은 자도 있고 용봉 비강 같은 자도 있어서 반드시 바른 말을 하고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요 1100년간에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임금의 위세는 내정같이 크고 만균처럼 무거운 것이니 사람들이 말할 것을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그러다면 채용하지 않으면 그만이 없지 어찌 다 죄질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되들어주지 않았다. 양음은 임금의 상중을 말한다.